챕터 5.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스트레스는 인간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면 나쁜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과다한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반면 자극과 변화가 주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관리하여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스트레스란 무엇이며 인간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지,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스트레스의 이해. 인간의 삶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스트레스란 무엇이며 인간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가, 또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건강 문제가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생활 양식만 변화시켜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 문제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현대인의 삶과 뗄 수 없을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실제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무엇이며 스트레스 반응은 어느 정도인지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스트레스가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자의 경험과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스트레스란 용어는 원래 물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물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어려움, 곤경, 고통을 뜻하는 일상 용어로 사용되다가 19세기 이르러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개체에게 부담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자극이나 이러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개체가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부담을 주는 자극을 스트레스 요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구분지어 이해할 수 있으나 보통은 그 자극과 반응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스트레스 개념의 발달 순서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자극, 인간 환경 상호작용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초기의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외적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투쟁, 도피 반응. 캐넌은 당황하거나 불안하면 장운동이 없어지고 안정되었을 때 장운동이 다시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면서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그는 스트레스를 추위, 산소 부족, 저혈당 등의 조건 하에서 생기는 항상성 장애로 정의했으며 위험에 대한 일련의 생화학적 반응인 투쟁, 도피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시상하부의 작용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장기와 뇌 분비선에 작용하여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여 온몸에 영향을 준다. 또한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도 영향을 주어 부신 피질에 작용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싸우거나 도망칠 때 나타나는 고유한 생체 반응은 다음과 같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코르티솔 등이 혈액 내로 유리된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간에 저장된 당이 혈액 내로 유리된다. 혈류가 소화기 계통에서 근육과 뇌로 집중되면서 노화가 느려진다. 근육에 산소를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진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진다. 신진대사가 증가하여 열이 나므로 몸을 식히기 위해 땀이 많이 난다. 투쟁, 도피 행동을 위해 대퇴, 둔부 등 어깨, 팔, 턱, 안면 등의 골격근이 긴장한다. 보다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확대되고 모든 감각기관이 예민해진다.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손과 발이 차가워진다. 캐넌의 이론적 조망은 최근 들어 스트레스와 면역에 관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신면역학 분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신체의 면역 체계에 대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신경 내분비, 면역 체계의 상호작용이 밝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 문제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다.
중요한 지인이 사망하는 경우 T세포의 증식이 감소하고 시험 기간 중인 학생에게서 자연 살해세포의 증식이 감퇴하는 등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반면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 후 항체가 더 많이 증가하는 등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중추신경계는 신경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면역계를 조절한다. 특히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심피질, 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비된 코르티솔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스트레스 시 노르아드레날린, 사이토카인의 영향으로 일부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의해 면역 활성화는 다시 통제된다.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르티솔의 증가는 림프구스와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면역 체계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응 반응.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론화하고 집대성한 셀리는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스트레스를 내 외적 환경으로부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신체의 비특이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셀리는 스트레스 요인이 지각됐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특정 반응만이 아닌 여러 변화로 이루어진 증후군으로 보고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경고 반응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는 조용한 살인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심장마비로 인한 40대 돌연사의 경우 대부분 6에서 12개월 이내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건강에 주는 위협성과 치명적인 결과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다음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소화불량,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궤양성 대장염, 편두통, 긴장성 두통, 불면증, 뇌졸중, 성기능 저하, 불임,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 감염. 또한 스트레스는 뇌에 신경 전달물질, 신경 호르몬 등에 영향을 주어 불안, 우울, 초조, 안절부절, 흥분, 충동성, 불만, 분노, 신경과민, 자신감 저하, 짜증, 신경질,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소, 업무 수행 문제, 소진, 대인관계 문제, 강박적 사고 및 행동, 과식,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자살 행동, 난폭한 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적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을 취약하게 하며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불안장애, 공황장애, 기분장애, 자살 등이 자주 거론된다. 그림 5의 1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활성화로 인한 생리적 반응 기전의 경로를 보여준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흔히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질병이나 상해 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집을 사거나 사랑에 빠지는 것, 승진 등의 사건도 변화와 새로운 책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주로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삶의 활력소가 되고 행복감을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면 인간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 생활 사건. 스트레스 생활 사건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말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건강 문제나 죽음도 포함되지만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에서의 크고 작은 일상적 사건도 포함된다. 홈즈와 라헤는 스트레스를 개인에게 생리적 및 심리적 적응 반응을 야기시키는 일이나 사건으로 정의하고 생활 사건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적응의 정도를 수량화하였다. 연구 결과 각 개인의 생활 변화가 요구하는 적응 정도로 파악한 스트레스 정도가 건강 변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질병의 경과나 중증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생활 변화에 따른 적응 요구도가 높은 사람들을 주목해야 하며 이때 생활 사건 빈도와 강도를 모두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생활에서 큰 변화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질병 발생 위험이 높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생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효율적인 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개인 내적 요소. 외적 환경 조건이 같더라도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신체적 요인, 성격적 요인, 그 밖에 개인이 지닌 비현실적인 동기, 비합리적인 믿음이나 비합리적인 인지 전략 등의 개인 내적 요소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극심한 피로 상태, 저조한 생체 리듬, 카페인이 함유된 스트레스 유발성 식사 등이 있고, 성격적 요인에는 낮은 자아 개념, 목표 지향적, 경쟁적, 공격적 성향의 A형 행동 성격, 걱정과 두려움이 특징적인 불안한 성격 등이 해당된다. 특히 욕심이 많고 완벽주의적이며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A형 성격은 중년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인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 인간 환경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라자루스와 포크만은 스트레스를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혹은 정서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평가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스트레스 사건의 의미, 강도, 그리고 중요성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는지 한 개인이 그 사건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인지적 평가. 인지적 평가는 1차적 평가, 2차적 평가, 재평가의 단계로 나뉜다. 1차적 평가에서 개인은 내 외적 환경에 의해 초래된 자극이 자신에게 무관한지, 온건하고 긍정적인지, 손상이나 상실, 위협 또는 도전인지를 평가한다. 이때 손상이나 상실, 위협 또는 도전으로 평가된 내 외적 자극은 스트레스로 감지된다. 2차적 평가에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이용 가능한 대처 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가능한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극복 방안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재평가는 환경이나 자신의 반응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를 변경하는 것이다. 대처. 대처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되는 요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대처에는 스트레스를 야기시킨 문제를 처리하거나 바꾸려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려는 정서 중심적 대처가 있다.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은 문제의 재정의, 대안적인 방안 모색, 각 대안의 비중 고려, 대안 선택, 실행 등이 포함된다.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친구와의 대화, 소리 지르기나 울분 터뜨리기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인지적 대처는 객관적인 사실의 변화 없이 상황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단지 상황의 의미를 바꾸는 대처를 말하며 정서 중심적 대처에서 구별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스트레스 측정.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는 스트레스 자극의 기간, 스트레스 자극의 강도,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 개인의 자아 강도 등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때로는 어떠한 사건이나 변화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인지하고 평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피하거나 감소 또는 해소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을 익힐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먼저 스트레스 사건의 종류와 기간, 발생 시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경험한 증상 등을 기술하는 스트레스 인식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다. 표 5.1. 보통 6에서 8주 이내에 경험한 내용을 약 2주 동안 작성하여 최근의 특징적인 스트레스 반응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매우 다양하다.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취약성 도구, 스트레스 사건 및 요인 측정 도구, 스트레스 반응 측정 도구 등이 개발되어 있다. 대상자나 상황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민감성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취약 정도와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차원에서 건강식, 금연, 금주 운동, 정서적 안정감, 성생활의 충족도, 이완과 오락,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등 8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 크랜웰 워드의 도구를 장현갑과 강성군이 번역한 표 5의 2를 활용하여
자신의 스트레스 취약성을 측정해보고 적합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계획하여 실천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점수의 해석. 자신의 각 요인 점수를 계산하여 기입하고 특성을 파악해본다. 점수의 의미. 12점 이상 양호, 9에서 11점 평균, 8점 이하 불량.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생리적 균형을 깨트리고 질병을 초래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간이 스트레스 사건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고 환경 자체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이 단지 외적 자극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요인이 관여하여 유발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관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즉 외적 환경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요인을 자신에게 유용한 도전의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버리고 스트레스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차원에 초점을 둔다. 스트레스 관리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므로 자기 관리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자루스와 포크만의 인간 환경 상호 교류 모형을 토대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환경 관리 전략과 자기 관리 전략으로 분류하고 자기 관리 전략은 자신의 성격적, 인지적 측면을 변화시키는 전략과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이완과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관리 전략. 생활 양식이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응을 위하여 균형과 리듬 있는 일상의 규칙을 만든다. 일상의 규칙을 만들면 적응 에너지를 보존하고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직장, 가정, 학교에서 매일의 일상적인 일이나 절차를 만든다. 좌절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나 대안적인 목표를 미리 정해서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과잉 부담을 일으키는 요인, 즉 시간 압박감, 지나친 책임감 혹은 책무, 지원 부족 및 지나친 기대 등을 사정하고 대처한다. 시간을 조절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불안, 회피 불안, 업무 피로, 소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중한 책임은 적절한 대상에게 유임한다. 막중한 부담을 주는 큰 과제는 해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소과제로 나누어 순서대로 실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한다. 가족은 휴식처와 안전기지이자 스트레스 완충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으로서 원만한 가족관계와 지지는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다. 가정에 대한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 애정 욕구 충족은 행복감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또한 친구, 동료, 선후배, 스승, 종교 지도자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게 생활하고 스트레스 유발성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의 증가는 지방 생성과 지방 섭취 욕구를 증가시켜 복부 비만의 위험을 높이므로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또한 비타민이나 아연 등의 무기질 소모가 증가하므로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반면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므로 피한다. 흡연이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좋다. 자기관리 전략 1. 인지의 변화.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자신의 주변 상황에 대한 지각,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에 기인한다. 경험하는 생활 사건의 의미와 해석하는 방식은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 패턴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변화시킨다면 스트레스 수준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인지 이론과 행동 이론은 많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 이론들은 인간은 비효율적인 대처 행동을 버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전략과 행동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역기능적인 가치, 신념과 가정 등이 변화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다는 믿음과 관점에 기초한다. 자존감 증진. 자존감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이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수동적인 것이 겸손함의 미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는다.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칭찬을 수용하는 것, 자기 주장 훈련 등이 있다. 자기 주장 훈련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와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울, 분노, 후회,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때때로 인간은 자신을 우선시할 권리, 실수할 권리,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부정적인 특성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생각의 중단, 강박적으로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는 강박적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생각의 중단이 있다. 원하지 않은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그만 혹은 중지라고 크게 외치면서 생각을 중단하고 머릿속을 비워버리는 것이다. 그만 하는 짓이나 큰 소리로 말하여 일깨우는 등으로 반복적이거나 기분 나쁜 생각을 저지시킨다. 또는 불안을 초래하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자신을 이완시켜주는 즐거운 이미지나 장면으로 마음의 눈을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비합리적인 신념 논박, 불안, 분노, 침울함을 야기시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파악하고 이를 논박함으로써 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비합리적 신념의 핵심에는 절대론적, 완벽주의적 태도, 흑백 논리, 탓하기 등이 있으며 이를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 수용한다. 다음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예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나의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실수해도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내 실수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 기분 나쁘고 싫지만 나는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이처럼 자신의 실수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아야 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일이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야. 그러나 누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견뎌낼 수 있고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고 나를 실망시킬 권리가 없어. 그 사람은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야.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약속을 지키고 행동한다면 삶이 더 쉬울 거야. 그러나 나는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때때로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꼭 그대로이기를 바라지 말자. 남편, 아내는 항상 나를 편안하게 해주어야 해. 나는 완벽한 남편, 아내를 원해. 나를 먼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의 자격이 없는 거야. 남편은 아내가 나를 먼저 배려해 준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기분 좋고 편안할 거야. 그러나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고 나도 그럴 때가 있음을 알아. 남편, 아내, 이 완벽한 사람, 완벽한 배우자이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야.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나는 이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툴렀던 적이 있어.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전부 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되었어. 기분이 매우 좋지 않고 가라앉은 느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나쁘거나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이나 어떤 대상을 보는 관점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향한 마인드세트이며 세상을 향한 은유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물이 절반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직 마실 수 있는 물이 절반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의 물건을 50% 할인하여 5만 원에 싸게 샀다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원래 5만 원의 물건을 사기치는 것이라며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나 그 삶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완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영국의 동화 작가 콜린 웨스트가 쓴 핑크 대왕 퍼시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 안에 있는 퍼시 대왕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로 인해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동화이다. 퍼시는 광적으로 핑크색만 좋아하는 임금님이었다. 퍼시 대왕을 둘러싼 모든 사물은 심지어 음식까지도 모두 핑크색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퍼시 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도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법까지 제정했고 나무, 풀, 꽃, 동물도 모두 핑크색으로 염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퍼시 대왕이 바꿀 수 없는 단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었다. 왕의 권세로도 하늘을 핑크색으로 물들이는 일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몹시 고민하던 퍼시 대왕은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다.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자 하늘은 온통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퍼시 대왕은 대만족했다. 자기관리 전략 2. 이완. 많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정신과 신체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즉 정신이나 신체의 어느 한쪽의 상태가 다른 한쪽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만약 신체가 긴장으로부터 이완된다면 정신도 그만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고대 동양의 많은 철학자는 현대 스트레스 관리 기법들의 중심이 되는 정신, 신체, 영혼의 삼위일체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종교적인 수련으로 여겨지던 명상과 요가 등이 현대의 효과적인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호흡. 차분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은 혈액의 정화와 산소 공급에 효과가 있다. 심호흡을 통해 혈액 내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피로와 무기력, 불안, 근육 긴장, 정신적 혼란, 우울 등의 증상을 완화 예방할 수 있다. 심호흡은 짧은 시간 내에 익힐 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도 경험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몇 주 또는 몇 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심호흡은 훈련과 횟수가 거듭될수록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 자세는 서서 할 수도 있고 앉거나 바닥에 누워서도 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것은 바닥에 눕는 자세이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은 굽힌 채 발가락은 약간 바깥을 향하게 하고 다리를 약 20cm 벌린다. 몸의 긴장은 풀고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올린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어 배로 넣는다. 가슴은 조금 움직이고 배를 주로 움직이도록 한다. 후 하고 바람을 불면서 입으로 숨을 내뿜는다. 얼굴, 입, 턱이 긴장하지 않도록 하고 반복하면서 점점 이완되어 감에 따라 호흡 소리와 느낌에 집중한다. 하루에 2번 정도, 한 번에 10분간 꾸준히 연습한다. 점진적 근육 이완. 점진적 근육 이완은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하면 근육이 긴장된다는 전제하에 근육을 이완시켜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는 기법이다. 즉 신체를 교감신경계의 각성 상태에서 북교감신경계의 회복 상태로 바꿔 맥박, 호흡, 혈압, 땀,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징후들을 완화시킨다. 이는 긴장성 두통, 불면증, 요통, 근육 경련, 피로, 과민성 대장, 불안, 우울, 가벼운 공포증 등이 있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만성적으로 긴장되는 근육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한다. 점진적 근육 이완을 통해 주로 긴장되는 특정 근육을 알아낼 수 있고 의도적인 근육 긴장과 의식적인 이완을 통해 긴장과 깊은 이완의 느낌을 구별할 수 있다. 각 근육을 5에서 7초 정도 긴장시켰다가 20에서 30초 정도 이완한다. 순서는 손 전박, 이두박근, 머리 안면, 인후, 어깨, 가슴 복부, 허리, 대퇴부, 둔부, 장단지, 발로 진행한다. 먼저 5회 심호흡을 실시하고 오른손, 전박, 이두박근, 왼손, 전박, 이두박근 순으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근육 이완 오디오 테이프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심상법, 이미지, 심상을 조직적으로 사용하여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통제하고 신체적인 이완을 도모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 보통 심호흡과 근육 이완법을 심상법과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 파도 소리, 빗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명상. 명상은 의식 세계를 확장시키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신 훈련으로 묵상이나 기도, 참선이나 연불,
요가 등을 명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종교적 수련을 하던 사람들은 명상이 신이나 삼라만상에 가까운 존재가 되거나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 그리고 사회적 의식을 발견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명상은 특정 종교에만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은 아니며 최근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이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무심히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으로서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순간 생겨나는 느낌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와 내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내적 조화와 자기 성찰을 이루기 위해 무심히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명상 상태는 깊은 휴식을 취하는 상태와 같아 이완시에 나타나는 알파파가 나타나고 맥박이나 호흡 속도가 느려지며 산소 소모량이 20% 정도 저하되고 스트레스가 있거나 필요할 때 증가하는 혈류 유산 농도가 낮아진다. 불면이나 고혈압, 뇌졸중, 당뇨,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약물이나 술,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나 강박적 사고, 우울, 불안, 적개심 극복에도 효과적이다. 명상에 필요한 4가지 요소는 조용한 환경, 편안한 자세, 내맡기는 순수한 태도, 마음을 머물게 할 대상이나 생각이다. 명상 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한 가지 대상이나 생각을 선택해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읊는다. 바이오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은 기기를 사용하여 정신 생리적 과정을 인식함으로써 불수의적인 반응의 자기 조절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생리적 신호는 대부분 신경과 근육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생물학적 전류이며 바이오 피드백 기기를 통해 근육 긴장, 피부 표면 온도, 뇌파 활동, 혈압, 심장 박동, 발한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림 5의 2. 긴장성 두통, 편두통, 고혈압, 불면증, 천식, 말더듬, 불안, 공포 반응 등에 효과적이다. 자기관리 전략 3.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두 유익하다. 집중력 개선, 에너지 증가, 심폐기능 강화와 스트레스의 과민 반응 감소로 심장 마비 위험 저하, 체력 단련, 불안과 적대감의 감소, 기분의 고양, 면역 반응의 개선, 숙면 효과 등이 있다. 운동 중에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보다 이완되고 낙천적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훨씬 커진다.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약간의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북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교감신경의 흥분을 감소시키며 분노나 우라의 부정적 정서를 발산시키고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 운동은 치료적 또는 예방적인 목적으로 실천될 수 있으며 걷기, 조깅, 달리기, 스트레칭, 댄스, 자전거 타기, 스키, 수영, 골프, 에어로빅, 볼링 등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다. 그림 5의 3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다. 머리 당기기, 고개를 좌우로 지그시 당긴다. 2. 머리 위로 어깨 펴기, 양손을 깍지 끼고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다. 3. 머리 위로 어깨 당기기, 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으로 팔꿈치를 잡아당긴다. 4. 허리 숙이기, 시선은 발끝을 향하도록 하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다. 5. 무릎 누르기, 양 발바닥을 서로 마주 붙이고 시선은 대각선 앞으로 향하게 하고 천천히 허리를 숙인다. 6. 상체 일으키기, 양손 끝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상체를 일으켜 정지한다. 7. 머리 위로 어깨 당기기,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린다. 8. 허리 뒤로 젖히기, 팔꿈치를 편 상태로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숙인다. 9. 어깨 누르기,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바닥을 향해 어깨를 누른다. 10. 대퇴 근육 늘리기, 한쪽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대퇴 근육을 늘린다. 종아리 늘리기, 양발을 앞뒤로 넓게 벌리고 발을 평행하게 놓는다. 뒷다리와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생활 속 스트레스 관리 규칙. 스트레스의 원인과 종류가 다양하듯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미리 예방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으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과도한 집착, 지나간 젊음에 대한 지나친 향수 등이 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이 돈이라면 그것 때문에 질병을 초래할 수 있고 자녀의 장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다. 젊음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사라지고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젊음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인생이 허무하고 초조한 시간의 연속으로 느껴질 수 있다.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관리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 자신에게 효과적인 관리 노하우와 지침을 개발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먹거리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알고 피한다. 지나친 카페인 음료, 담배, 다이어트 약, 자극적 음식 등의 섭취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갖는다.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을 실천하고 잠시라도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여유 있게 일정을 관리한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습관화한다.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는 과감히 버리고 현실적인 시간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생활 변화는 피한다.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안다.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안다. 때로는 체념할 줄도 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용서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다.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활용한다. 친구나 가족, 성직자 등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얻는다. 세상을 보는 나의 틀을 점검해보고 긍정적으로 사고한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와 웃음으로 긴장을 해소한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활용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요약. 스트레스는 자극, 반응,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임을 밝힌 캐넌의 항상성 이론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고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 셀리의 적응 이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신념체계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며 개인의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인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라자루스의 인지적 평가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부터 실행한다. 스트레스 인식 일지를 작성하거나 스트레스 자가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환경관리 전략, 자존감 증진, 생각의 중단, 비합리적인 신념 논박 등의 자기관리와 세상을 보는 관점의 변화 등이 있다. 또한 심호흡이나 점진적 이완, 심상법, 명상, 바이오 피드백, 운동 등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다.